그것이 내가 이 대상을 사랑하면은 누가 사랑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질투가 나고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죽이게 되고. 요즘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어서 불륜이라는 게 나옵니다. 또 가면 불륜이 나오는데. 불륜은 싫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무의 비루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기 안에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아주 진짜 이걸 읽으면은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게 나오죠. 근데 나의 생각입니다, 이게. 근데 내 생각은 이제 내가 이걸 보고 이제 이 감정을 보고 내가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뭐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다고 사랑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예요. 우리는 자부심하고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는 이게 다 틀리죠,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넌 안 돼, 하지 마. 도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들이 계속 눌리니까 부모하고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부모가 하는 건 잔소리고 남이 하는 거는 명언이 되는 겁니다. 그 말 해도.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눌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사무실만도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은 잔소리고 뭔 똑같은 얘기인데 잔소리 대마왕이야. 잔소리. 그런데 나가서 어디 강의 들으면 거기서 문자를 보내와. 와, 대표님이 얘기한 얘기 다 나와요. 그래서 감동받아. 거기서는. 여기서 많은 거 받아요. 여기서는 안 받아요. 잔소리야. 잔소리 마왕이라니까. 나 여기 잔소리 대마왕 돼 있어요. 신하고. 가족이야, 가족. 이런 우리 가족. 그래서 이 자존감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캐릭터 괜찮다. 잔소리 대마왕. 이거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한다는 거를 느끼는 거거든요. 이것마저도 이거 안 됩니다. 이 자존심은 이걸 키워주면 안 돼요. 자존심 너무 이거 키워주면 안 돼요. 이거는 오히려 자존심을 너무 키워주다면은 나서 이기주의 되고 경쟁에 너무 지나치게 돼서 1등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러한 감정들을 억눌리면요 존재감이 상실해요. 내가 인간은 사랑받게 태어났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분노가 되고 질투가 되고 무조건 대상이 돼서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그 감정을 표출하면 막 가서 요번에 막 염산 뿌리고 막 그러는 여자의 인생을 평생 망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하고 안 하고 감정이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거 내가 사랑하고 안 하고를 누구한테 지배를 받아요. 이게 우리 받고 있거든, 사실은. 알려보니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의 지배를 위해 사랑이라는 내면의 감정조차도 강요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불행한 거예요. 또한 이 강요는 인간이 만드는 시스템적 제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윤리적 사고를 강요받아왔고 도덕적인 문제를 강요를 받아왔고 이것이 제도이고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또 다른 감정의 억눌 속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우리가 저속한 비루함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것이 법적이고 윤리적으로 막혀 있더라도 표현을 하고 가야 한다. 여기서 아까 불륜에 대해서 나하고 정서 안 맞다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불륜은 그 불륜이 아니에요. 이 강신주가 말하는 불륜은 나라는 어떤 내가 이제 여기서 가족이라는 데 속해 있어요. 그 불륜이구나. 이 가족이라는 데 속해 있는데 여기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이제는 이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A라는 사람한테 대상이 바뀌었어요. 옮겨가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는데 이 가족이라는 그동안의 이 끈을 떨어뜨리는 걸 불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떨어뜨려서 새로운 사람한테로 사랑을 옮겨가는 거죠. 이제는 이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요거를 우리는 그 불륜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는 또 다른 내 가족의 어떤 이제 틀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왜냐면 나는 여기 내 가족이 여기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어느 시가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불륜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불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결혼한 사람이고 가정을 잇는데 어떤 제3자를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그것도 불륜이죠. 네. 그때 불륜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불륜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거는 해도 되나? 네,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새로운 사랑의 대상이 이게 떨어져 나가서 가족의 그걸 끈을 떨어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신주가 말하는 거는 요거하고 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가정을 또 너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면 이제 부부 만나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이 유지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벗어나서 둘이 부부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용납을 하고 그 자꾸 부추기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있어요,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A하고 B하고 이게 결혼을 해서 살아요. 가정을 이루고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살아. 이게 가정을 이루는데 둘이 이게 어쨌든 결혼을 할 때는 좋아해서 어쨌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둘이 살아가는데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없어. 그래갖고 둘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조차가 진짜 너무 힘든 거야, 둘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럴 경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둘 다의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제도를 이게 딱 묶어놓은 거거든요. 법으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건요. 이거는 부부를 법으로 묶어놓은 거죠. 이게 둘 감정끼리 묶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법으로 묶어놔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눈과 귀가 다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도 둘 다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사실은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볼 때는 불행한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진짜 이거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면, 이 둘의 어떤 소원한 관계, 마치 둘 다 한 집에 사는데 하숙집에 사는 거와 똑같은 삶을 사느니 차라리 자기 사랑을 찾아서 가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법적인 그래 버리면은 가정이 되냐고.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그걸 떠나서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걸 벗어나면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의 모든 원인이 거의 이혼에서 발생이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회 문제가 뭐든지 이혼해서 발생됐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혼이 더 행복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내가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애들 옛날에 이제 중고등학생 가르칠 때 편모 가정 아이들을 정말 많이 가르쳤어요. 걔네들만 모아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걔네들이 가장 정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편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을 걔 눈에서 볼 때 바라보는 시각을 아무도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저 집은 문제야 집.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리고 애들 보니까 아이가 상처를 받고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한테 그걸 심어주려고 정말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심어주려고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 길을 찾아주고 자기의 길이 무엇인가를 정말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서 원초적인 것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서 율타를 쳐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커져가지고 국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국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테두리에서 이렇게 한 명, 두 명 생겨나면서 여기서 우리가 요게 이렇게 막 같이 처음에는 같이 공동 재배해서 같이 나눠 먹고 하던 것이 점점 커지면서 이 부족 생겨나니까 경쟁이 생기고 경쟁이 생겨서 막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교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물물 교환을 하기 시작하고 그 시작을 하면서 그게 하나의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는 법이 없었어요. 인간이 처음에 태어날 때 법이 없었어요.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신이 만든 것뿐이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거 이걸.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올가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죽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왜? 아까 우리 김상문 목사님 얘기했듯이 그걸 깨면 바라보는 시각
또 다른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의 그래서 이 칸트의 철학이니까. 이성 철학이 또 중요한 거예요. 순수 이성. 감정을 누르는 이성도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 사람의 노예로서 노는 거의 노예가 다름없으니까 노예는 사랑하는 감정도 가지면 안 되고 누구 사랑해서도 되지도 않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서도 안 되는 거야. 그 얼마나 불행한 거냐고 이렇게 얼마나 불행한 거야. 그 제도적인 시스템 안에서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불행한 거냐.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 하나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 양반이 빵집 사장이네요. 무슨 나온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이걸 다 시간이 없어 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 개만 이제 있습니다. 저는 뭐 있어. 최초의 흑인. 자, 모리스죠. 토니 모리스.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왜 못? 생애를 보면 아직 살아있죠.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어. 오하이오주 로레인에서 태어났고, 하워드 대학교 코넬 대학 졸업하고, 텍사스 서던 대학에서 2년 교편하고, 하워드 대학에서 영문학하고, 필슨 대학에서 고전 문학 지금까지 교수로 있고요. 편집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플리처 상을 탔고,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탔고요. 그 다음에 그 철학은, 이 사람 철학은 뭐냐면, 이 사람은 흑인이잖아요. 흑인이다 보니까, 미국의 그 어떤 그 차별, 인종차별, 그 우월주의 그것에 대한 굉장한 그 반항. 그러니까 그 샤르트르의 사상하고 까미에 대한 사상을 많이 받아요. 까미도 그런 저항적인 작가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 샤르트, 특히 샤르트의 실존주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게 잡이나 재즈 이런 것들이 전부 실존주의일 거예요. 이게. 그 영향을 받아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아주 명작들입니다. 명작. 그래서 명언에 보면은 사랑은 있거나 없다. 가벼운 사랑은 아예 사랑이 아니다. 이게 좀 어렵죠. 도대체 가벼운 사랑이 어떤 거고 무거운 사랑이 어떤 거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떠나가 있어서 정말 간절하고 그러면 이게 사랑이야. 그렇게 간절한 적 있어봤나요? 어디 저 주말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 간절해서. 간절한 게 아니라 간곡하죠. 아, 그래 간곡하다. 뭐야? 본인은 안 갖고 오는데 집에서 간곡해. 본인은 전혀 간곡한 게 아니야. 어떤 시츄에이션인가? 여기가 너무 밭이 많아, 그지? 본인은 뭐 전혀 간곡한 게 없어. 근데 그냥 집에서 간곡한 것 같아. 안 그래요. 집에 가면 못 삽니다, 내가. 너무 집사람, 사랑해줘서? 그 너무 집사람, 사랑해줘서 그렇구나. 그 집사람하고 물어봐야 돼. 그 집사람한테. 사모님한테. 무조건 걸리. 그 사람 제발 오지 말라는데 간곡히 내려온다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걸리 발톱도 상하는 그런 간곡한 생각. 간곡하다. 무조건. 더 이상 표현할 게 무슨 발도 사랑. 아주 표현이 멋있습니다. 무슨 발도 사랑하는. 야, 무조건 걸리 발톱. 무슨 걸리 발이 아니라 발톱마저 사랑. 사랑. 더 이상 표현할 말이 막 없어요. 다 깨지는 거, 다 깨지는 거. 그런 대단한 사랑을.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그 얘기는 나 새 삶을 살게 좀 데려가 달라고. 전화 한번 해봐, 내가. 아니, 그 아까 설거지가 안 봤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집에 가서 엄청나게 하는 건데. 설거지만 한다고 부정 걸린 발톱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통장에다 돈을 이체 많이 해주시나 보지. 아무튼 뭐. 그게 통장에 돈이 지금 입금 조금이 아니라 지금 입금 많이. 아니, 그런 표현을 못해요, 제가. 교만하니까만.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쟁심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표현이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해놨죠, 이거. 그 장난감.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이제 6살 장난감을 내가 좋아하는 걸 줬는데
그냥 갖고 놀아.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할 줄 알고, 나는 나를 관심 갈 줄 알았는데, 그 장난감에 온통 빠져 있어가지고, 이제, 뺏어버렸지. 뺏어버리고요. 사물이 무서운 거야. 이게 이제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애정이 그런 것들도 하나의 경쟁심이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모는 기쁨을 주려고 하는데 나에게서 기쁨을 얻는다면 내 곁을 떠날 일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이제 그 가족이 형성되면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게 이제, 왜 그게 없어질까요? 근본적으로 그게. 이제는 내 거 그래서 관심.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네. 이게 딱 해놨기 때문에 네. 이제는 내 거. 이제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낚싯밥을 줄 필요가 없는 아, 거야. 맨날 아스파가 줄 수 있도록 만드세요. 방법 좀 알려줘봤어요. 최수종 하이라처럼. 사실 그 부부간의 그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은 굉장한 이벤트가 필요하고 굉장한 그 머리를 써야 돼요. 최수종이. 끊임없이 그래, 그거를 저 안 하면 맞아요. 안 되죠. 왜냐면은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한 집에서 20년을 계속 산다면은 맨날 똑같은 문을 들어오고 똑같은 그림, 똑같은 걸 다 보고 위치도 바뀌지 않아요. 거의 다. 대부분 뒤집질 않잖아요. 원래는 집 구조를 3개월 한 번씩 뒤집으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방도 안방을 애들 방하고 바꿔도 보고 거실을 막 TV를 다 없애가지고 다른 걸 막 해놓고 그런 거를 자꾸 뒤집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를 자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이라는 거.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냉장고는 그대로, 침대도 그대로,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권태기라는 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뭐 서양 사람들도 뭐 좀 사고는 다 그렇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러잖아요. 내 여자가 이렇게 갔는데 탁 들어갔는데 하고 있는 꼬라지가 몸빼나 입고 앉아있고 막 뭐 이게 진짜 미치는 거야 그거. 요즘은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가면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여자도 내가 그 남편한테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모습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내 모습부터 좀 더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걸 안 하죠. 남자는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하다 보면 잠자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에서 똑같이 하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해봤어 당신들이? 해봤냐고. 대표님. 네? 아, 총각이신데요, 대표님. 아니, 총각은 몰라. 그거는 본인들이 그거를 한번 그것도 이벤트예요. 창의를 자꾸 해봐야 돼. 그것도 자꾸 창의 이벤트랄까요? 내가 그래서 옛날에 해봤냐고. 차에서 해봤어? 풀밭에서 해봤어? 바다에서 해봤어? 별 보고 해봤어. 내가 안 해봤어. 저기 가면 물침대 있어. 아, 또. 그 너무 그래서 이게 뚫으면 어떻게 그래. 다 얘기를 하지. 해봤구나. 자, 총각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신선하다. 이벤트를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도 이벤트를 많이 열어줘야 됩니다. 같이 항상 뭘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곤하죠 사실을. 뭐 사회생활 피곤한데 그 피곤함을 아이들한테서 달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자, 어쨌든 내가 저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와 헤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정답이에요. 경쟁심은 타인의 어떤 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내면에 생기는 동일한 사물에 대한 욕망이다. 정의를 아주 잘 내놨죠. 이게 이제 그 스피노자의 에티카 책을 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자, 여기서 타인은 단순한 타인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충분히 좋아하는 타인일 수밖에 없고, 사랑의 감정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랑이 아니어도 우정의 관계에서 경쟁심. 경쟁심 당연히 우정에서 엄청나게 생기죠. 제 나의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는 태어나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태어날 때의 순수한 감정은 점점 제도로 사라져가고 묻혀간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배우기 시작은 엄마와 아빠로부터 시작이고, 가정에서부터 시작인데, 가정에서 알게 모르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경쟁심이 심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부모한테서 심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2차적으로 배우는 것이 집단으로 같은 또래가 모이는 유아원 내지는 유치원이고, 여기서 배려와 나눔에 대한 것을 배우지만 경쟁의 감정이, 여기서 이제 경쟁의 감정이 점점 더 깊어가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사회성인데 벽화는 여기서 잘못 씌워진 경계심은 이제 제3차의 배움장이 학교예요. 학교에서 이제 처절함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겨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했던 경계심은 복잡한 사회적 과정을 통해 여과 없이 그대로 가슴속 파고들어 보게 되고 결국에는 이기적인 유전자로 자라나게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삶의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동반이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사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형제가 여럿이 무리 속에서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은 더 그러죠. 한 명 내지는 2명 속에서는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과정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고 아주 무미건조한 삶으로 자신을 내몰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이 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러나 경쟁보다 양보와 배려는 내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고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려를 하고 나누는 거를 내가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우정의 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없다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친구를 사귀고도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친구가 한두 명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수많은 사람 우리가 알고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내 주변에 다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 떠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없다니까요. 한두 명 남아있어요. 지나친 경쟁은 가뭄의 논바닥에 바둑판입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갈라지듯이 우리 마음도 쩍쩍 갈라지게 할 것이다. 경쟁이 없어서는 안 돼요. 경쟁이 없어서 안 되는데 경쟁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보다 배려와 상호 존중으로 공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답으로는 그래야 된답니다. 시답으로? 시답으로는 경쟁도 중요하지만 경쟁보다도 이 상호 존중과 배려가 더 중요하다. 전부 속에서 해버리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만이 올바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경쟁은 자기하고만 하면 되잖아. 남하고 하지 말고. 그렇죠. 뭐 자기하고 해야죠. 좀더 나은 나도 사실 자기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러지 않잖아요.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책이 뭐 사실 굉장히 좀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단편을 잘라보면 아주 재밌고 이거를 또 이게 테마 형태로 4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잘 좀 보시고 이 책을 이 책들을 하나하나 이 책에 나온 걸 하나 책을 들여다보고 나면 우리가 지식이 좀 많이 쌓이죠.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내가 이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감정서부터 해가지고 아까 경탄, 비루함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 이거는 끝낼게요. 그럼 끝내고 이거 좀 벌써 이제